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도중 하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고 그 전에 후보 사퇴를 했던 팀 스캇 상원 의원도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구도는 만들었지만 대선 후보가 되는 앞길은 조금 더 멀어진 듯 보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따라잡은 듯 보였던 헤일리 후보는 디샌티스 표가 트럼프에게 가는 것을 봐야지 됩니다. 공화당 상원은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부분적으로 아니면 본격적으로 낙태 이슈에 집중한 캠페인을 합니다. 모든 게 트럼프에게 뒤진 듯 보이는 그에게는 지금 기금 모금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일 열릴 뉴햄프셔 예비선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이용한 인공지능 가짜 자동 녹음 전화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컨텐츠가 조작돼서 진짜 같은 가짜의 대량 생산이 늘어나자 오히려 신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주택시장은 판매 최저점을 찍었지만 회복되는 초기 사인이 보입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가 문을 닫습니다. 범죄 때문입니다. 지난주 5군데 백화점을 닫는다고 발표한 메이시스가 58억 달러 인수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주말에 이제 두 가지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이건 세계에서도 지켜볼 내용일 겁니다. 론 디샌티스 후보가 계속 가겠다 하더니 뉴햄프셔 내일 이제 선거가 치러지죠. 모든 캠페인을 중단하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론 디샌티스 후보는 후보 선언을 할 때도 트위터, X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했죠. 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를 말하자면 사퇴한다는 것도 역시 X를 통해서 했습니다. 시작은 기술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거창한 것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했는데 어제 이제 마감은 용두사미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없이 골림, 괴롭힘, 놀림을 당했는데 수모도 당했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론 디샌티스를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에서부터 아니면 디센티모니어스 그 디샌티스 이름과 말하자면 좀 뭔가 그 종교적이지 않은 이 단어를 두 개를 합쳐서 그 정도의 비유까지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같은 수모를 당한 론 디샌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확실하게 이기기도 원치 않았지만 니키 헤일리 후보가 이기는 꼴은 더 못 보겠다는 그런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대로 제가 지금 표현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디샌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라이벌은 유일하게 나이고 디샌티스는 아니다 하면서 그 거부들의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론 디샌티스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죠. 그리고는 지금 매체에서도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론 디샌티스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위험하니까 대리인이다, 대체 인물이다라고 보고 많이 지원을 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내일 되면은 뉴햄프셔주에서 더 질 테니까 할 수 없이 더 처참한 것 보기 전에 그만두자 하고 이제 지난 주말에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이 아이오와주에서 99개 주를 전부 방문하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엄청난 30% 차이로 졌고 니키 헤일리 후보와는 1%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지금은 뉴햄프셔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15% 정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니키 헤일리가 30%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론 디샌티스는 6%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망신이다 싶고 그 다음에는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뭔가 역전을 시킨다는 것이 없으니까 본인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사임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팍스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지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처음에 론 디샌티스를 지지할 때는 정말 좀 민망할 정도로 지지하다가 론 디샌티스가 가능성이 조금 없어 보인다 하니까 또 니키 헤일리를 민망할 정도로 지지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마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는 태도를 또 바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진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난주보다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론 디샌티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기소가 되면서 이 사람의 지지도가 내려가고 트럼프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법적인 이 사법 리스크의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는 그건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이유가 아니니까 본인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워크라고 하는 WOK라고 하는 문화 전쟁에 너무 전력 투구를 했다. 그래서 뭐 낙태도 플로리다주가 6주일만 넘으면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주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코비드 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모든 문화 전쟁에 많은 것을 담아놨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은 것이다. 이 트럼프에 대한 그런 그 유권자들의 지지는 지지라고 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 사람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에 대해서 얼마나 모호하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민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조차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피에 독을 뿌린다. 이 정도로 독하게 얘기를 하지만 낙태 같은 것은 아니 왜 국가가 여성의 몸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가정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에 관여를 하지 않은 정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호한데 론 디샌티스는 다른 건 다 리틀 트럼프, 새로운 트럼프가 아니라 리틀 트럼프인데 게다 대고 문화 전쟁만 집중해서 가니까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캠페인 전략을 세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끝까지 살아남은 거죠. 에이시안이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트럼프와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지만 또 트럼프를 어떻게 100%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공화당에서 대안으로 리틀 트럼프인 론 디샌티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니키 헤일리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론 디샌티스는 이제 4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공화당에서 딱 2명의 후보만 남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 니키 헤일리는 론 디샌티스가 저 이제 캠페인 안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하기 직전까지 뉴햄프셔가 굉장한 희망으로 보였는데 지금도 희망은 희망이지만 디샌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리틀 트럼프였으니까 헤일리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트럼프에게 표를 주겠죠. 그리고 그런 것은 있지만 무당파가 아이오와주보다는 많고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많고 아이오와주보다 좀 덜 복음주의적이고 그리고 뉴햄프셔가 그 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이러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주입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는 론 디샌티스가 전력 투구했지만 뉴햄프셔에서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쓴 광고비보다 2배나 더 많이 썼고 디샌티스보다는 3.5배 광고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형 예비선거 제도인데 미국의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도 또 주마다 다는 아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뉴햄프셔의 오픈 프라이머리만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주하고는 또 조금 달라서 만약에 뉴햄프셔에서
그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등록을 안 했다면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후보에게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햄프셔에서는 만약에 당적을 공화당으로 등록을 했으면 공화당에게만, 민주당으로 등록을 했으면 민주당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무당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키 헤일리가 뭐 바이든은 어차피 여기 이름 없거든요. 바이든은 이름도 없고 그러면 트럼프는 싫고 하면은 이 니키 헤일리에게 무당파의 경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 제일 먼저 예비선거를 시작하는 이 두 군데에서 다 이긴 후보는 없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이긴 후보는 지난 8번의 선거에서 2번, 나머지는 뉴햄프셔에서 이긴 그런 후보거든요. 아마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역사를 깨고 아이오와주에서 이긴 것처럼 뉴햄프셔주에서도 니키 헤일리를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가는 거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역시 그 무당파들에 대해서는 헤일리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그곳에서 주지사를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디샌티스가 사퇴하기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내일 뉴햄프셔 끝나고 그 다음 선거지죠. 거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샌티스 사퇴 이전에 니키 헤일리보다 29%포인트 앞서갔거든요. 그럼 이게 30%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기려면은 무당파가 한 91% 돼야지 되는데 그건 결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물론 이변이 없다면, 내일도 그렇고 이변이 없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소속만의 힘을 믿기에는 무소속이라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니키 헤일리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내일 눈에 띄는 그 반전, 눈에 띄는 발전을 그 해야지 되고, 그런데 이것도 또 어려워 보이는 게요.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나는 꼭 니키 헤일리에게 찍어야지 되겠어 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헤일리를 지지한다기보다 트럼프에 반대하기 때문에 난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0%나 됩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에게 투표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93%가 헤일리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지지자층은 정말 뉴햄프셔가 이제 화강암 주잖아요. 화강암처럼 단단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의원 표는요 많지 않아요. 인구가 워낙에 12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오와주보다도 더 작잖아요. 아이오와주가 한 3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대의원이 뭐 20명밖에 안 되고 아이오와주도 4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늘 누가 이기냐 하면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고 보고 바이든과 대결할 때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도 선거 캠페인 하는 것 보니까 그 낸시 펠로시 이름을 불러야 될 때 니키 헤일리를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낸시 펠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니키 헤일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날 거기서라고 하는데, 니키 헤일리는 그날 본인의 개인 사무실에 있었고 어떤 그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하원 의장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데, 낸시 펠로시를 비난해야지 될 때 니키 헤일리를 비난하고,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본인이 지금 버락 오바마와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말도 했고,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려고 한다던가 이런 말실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자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너무 그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77살과 81살에 트럼프와 바이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고, 당장 이 바이든 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어쩌지 못하는 그 나이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트위터 그 X에 나는 모든 면에서 니키 헤일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는 동의한다. 니키 헤일리는 낸시 펠로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니키 헤일리가 그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여러분들 만나 뵀을 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것 말고도 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주말에 팀 스캇이라는 니키 헤일리가 제일 처음에 2013년이었을 거예요. 상원의원 자리가 비어서 거기를 공석으로 이 팀 스캇을 놔두고 그 뒤에는 이제 본인이 자력으로 재선되고 했는데 이 팀 스캇도 사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주말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거든요. 니키 헤일리도 나를 지지해 주세요. 트럼프도 나를 지지해 주세요 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니키 헤일리에게는 나쁜 그런 그 며칠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론 디센티스가 이길 수는 없어도 니키 헤일리를 좀 망치는데 힘을 쓸 수는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말이라도 나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나를 끌어내릴 수는 있잖아요. 지금 론 디센티스가 니키 헤일리에게 품은 평소에 그 감정을 딱 요맘때 이때 해서 니키 헤일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힘을 쫙 빼고 그렇게 막 그냥 막 뭐 당하고 또 당하고 했었던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는 이런 일들, 뭐 정치계나 일반 사회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제가 어느 시간대쯤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정도는 또 정리를 해야지 될 그런 시점이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바이든의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혹시 뉴햄프셔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계시다고 장담은 못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 그 뉴햄프셔주에서 선거를 치르신 분이 계시다면은 딘 필립스라는 민주당의 예비선거 그 후보 이제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오와주에서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전부 너무 거의 90% 이상이 인구가 백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더 미국적인 그림이 있는 곳에서부터 예비선거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기반으로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거기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뉴햄프셔주가 거부한 겁니다. 아니 연방은 연방이고 우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말을 듣지 않겠어 하면서 그냥 본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 미네소타주의 딘 필립스라는 의원의 이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은 없어도 그냥 라이딘 그 이름을 이렇게 손으로 적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로보콜을 그 가짜로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이용해서 내일 선거에 나가지 마세요. 선거에 예비선거는 나가지 마시고 그냥 11월 선거나 하세요. 예비선거에 나가면 그냥 그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전혀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거죠. 나가서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있다. 이거는 이제 잔가지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딘 필립스라는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이 54살입니다. 트윈시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원래는 정치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딘 필립스 의원이
어렸을 때 정말 거의 정말 어렸을 때 베트남전에서 전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큰 부자의 상속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필립스 디스틸링 그 정유 회사 상속인과 그 결혼을 해서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일했죠. 주류 회사죠. 일을 했는데 그런데 미니애폴리스의 스윙 지구에서 출방하기 전에 뭐 트윈시티에서 커피숍 같은 것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딘 필립스는 선거 유세를 할 때도 뭐 팝업 커피숍 이런 선거 유세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몇 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 인기도 없고 게다 대고 나이도 너무 많다. 미래여야지 된다. 나다. 54살이다 하고 도전을 해서 민주당에서 아니 감히 현 대통령에게 도전을 한다고 하면서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정치인 안 해도 돈이 많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용기를 아무튼 낸 것이고요. 원래 이 사람이 지금 그 삼지구인데 공화당이 6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곳에서 그 에릭 폴슨 하원 의원을 제치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60년 동안의 공화당 그 아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2020년과 2022년도에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온건한 편이거든요. 온건한 편인데 온건해도 주이시예요. 주이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온건한 사람 같으면 좀 왼쪽에 있다는 뭐 일한 오마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일한 오마르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습니다. 이 종교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한 오마르가. 그래서 이제 소말리아에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이 돼서 연방 하원 의원을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햄프셔에서 선거를 치르실 분은 선거 투표 용지에 딘 필립스라는 미네소타주의 연방 하원 의원 이름은 거기에 보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은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다가 낙태 이슈에 대해서는 여자고 하니까 조금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위스콘신주의 밀와키를 가서 이 전국적으로 지금 낙태가 합법화됐었던 게 51년 되는 거잖아요. 50년 되는 해에 연방정부에서 그것을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거의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주가 뭐 텍사스,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남부에 많은 그런 보수적인 주가 생겼는데 그런 것 이제 51년째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역사를 뒤로 갑니다 하면서 이 낙태 이슈가 공화당이 굉장히 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아마 그것을 오늘 강조를 하고요. 위스콘신의 밀와키는 2016년도에도 트럼프가 이겼고 2020년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곳이기는 하지만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이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밀와키 그쪽 지역 사람들도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은 이 니키 헤일리 그 부통령 후보의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버지니아로 갑니다. 역시 낙태 이슈인데 몰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낙태 이슈가 굉장히 그 본인들에게 유리한 걸 알고 또 버지니아주에서도 얼마나 주지사가 인기가 있는데 그 주지사가 본인은 선거에 나가지 않았지만 다른 우리는 뭐 좀 약간 보수 스윙 스테이트이긴 하지만 15주일 이후에는 낙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선거에서 참패한 주가 버지니아 주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대통령과 부통령 부부가 버지니아 주에 가서 낙태 이슈로 선거 캠페인을 아무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더 힐 의회신문 더 힐이 보도하기를 지금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 어찌됐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원 의원 가운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며칠 사이에 또 엄청 높아졌으니까 그렇다면 강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고 나서 앞으로 4년 동안은 트럼프와 본인의 이슈가 같지 않으면 견뎌야지 되는데 아니 이게 아무리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그 대단함이 4년 전만 못하다 하는 것을 정치인들은 그 안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 에너지 같은 것이 줄어들면 어떡하는가? 유권자의 에너지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엄청나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다 너무나 이겼어, 뭐 아이오와주에서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이오와주에서 끝난 시점은 아닙니다. 그 뒤에 론 디센티스라는 사람이 후보를 사퇴한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면은 뉴햄프셔에서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아이오와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오와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의 지지를 받았지만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2016년도에는 한 24%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테드 크루즈였는데 그때는 정치 처음 한 사람이고 조직도 없었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 숫자를 보면 알잖아요. 물론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날씨 탓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도가 나옵니까? 아무리 날씨가 아주 힘들었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와서 투표했노라 하잖아요.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 나오는 것을 보면은 공화당 코커스 등록된 공화당의 15%만 거기 갔습니다. 15%만.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이오와주에서 지난번보다 퍼센티지로는 훨씬 많이 받았지만 숫자로는 적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열기가 줄어든다면 아이오와 같은 데는 뭐 대의원 41명밖에 안 되니까 몇천 명 대의원을 받아야 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경합주에서 공화당이 열기가 이렇게 덜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무슨 이유로든 열기를 높일 수 있다면 이거 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측에서는 아니야. 뭐 트럼프에 대한 열기만 줄어들었어. 바이든도 얼마나 인기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거의 보니까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결로 가는데 누구를 더 싫어하느냐에 지금 싸움이 또 되잖아요. 2020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트 romney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었던 분이 오늘 이제 더 힐과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오늘 같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게 분명하다. 후보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것이다. 그런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달된 선거 자금도 굉장히 지금 법적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91개 혐의, 4개 형사. 그리고 오늘 원래 법원에 또 갈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됐거든요. 민사도 막 줄줄이 걸려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법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쫙 그 한 사람에게 모아서 그런 현직 대통령의 이점으로 기금 모금에 굉장히 그 유리하다 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 뭐 여전히 그 지지도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은 그 왜 법정에 안 나가느냐 그 이진 캐롤이라는 그 예전에 칼럼니스트였었던 사람 뭐 성폭행했다 해서 유죄 판결 받았고 500만 달러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뭐 저렇게 생긴 얼굴을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전혀 아니지 뭐 등등의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사람이 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계속해서 이번에 요즘 계속 몇 번 나갔잖아요 법정에 그 명예훼손으로도 유죄 배심원 전원이 이거 유죄다 명예훼손이야 대통령 때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은 1,0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가는 이유는 나가야지 그 기금도 모아질 뿐더러 계속 본인이 희생자,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데 오늘은 왜 연기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코비드-19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비드-19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코비드-19에 걸려서 오늘의 것은 연기가 됐고 그러면 그
그 이진 캐롤이라는 이 컬럼니스트는 아니 무슨 명예훼손 가지고 $10,000,000 소송을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뭔가를 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지 않으면 계속 나를 명예훼손하고 생긴 게 어떠니 내가 저걸 뭐 어떻게 하고 싶겠어? 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지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뭐 이분도 뭐 오랜 동안 아주 중요한 곳에서 칼럼을 썼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죠. 해서 오늘은 일단은 그게 연기가 됐고요. 코비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는 코비드 걸려도 이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이제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죠. 요즘 코비드 19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도 면역이 생기고 했으니까 이러한 조치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뒤에 주택시장, 인앤아웃, 그리고 뭐 메이시스를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택시장은 주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사려고 하시는 분들, 또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집 하나 사면은 너무 많은 뭐 홈디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죠. 지난해의 주택시장은 판매 최저점을 찍었지만 지금 회복되는 사인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거의 30년 만에 지난해가 최저 판매였는데 나아지는 초기 사인, 이 트렌드가 강해지면 정말 빅 i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주택시장에서의 활동이 이제 몇 개월 안에 다시 시작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악시오스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해 거의 30년 고정이 8%까지 가서 주택시장 얼어붙었던 거 우리가 다 알죠. 지난주는 한 6.6%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의문이긴 하죠. 2024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좋아진다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모기지 신청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요. 12월 달에는 11월 달보다 4%가 늘어났고 또 1년 전에 비해서는 6%나 늘어났고 그렇답니다. 집값에는 아직 큰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주택 소유주의 21%가 지난해 4, 4분기에 진로우에서 물어봤더니 3년 안에 저희 집을 팔 것 같아요. 그 3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개월 앞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1년 전에 15%에서 늘어난 거죠. 21% 아니고 31%인 것 같은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31%였는데 왜 21%라고 적어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21% 맞네요. 21%가 이제 3년 안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랬군요. 페니메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의 31%는 모기지 이자율이 이제 12개월 사이에 내려갈 것이다. 이거 31%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2010년 조사한 이후에 최고치랍니다. 원래 이자율을 올라갈 거야라고는 그동안에 하도 0%라든가 그것보다 낮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려갈 거야가 있다는 거죠. 해서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이제 리스트에 집을 팔려고 내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고정 편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인데 2023년도에 높은 이자율이 바이어와 셀러의 이 이자율에 대한 태도를 조금 기준 설정을 달리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요. 보석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봤던 보석이 아주 너무 좋아서 사고 싶은데 $1,000였어요. 목걸이가. 그런데 그 이후에 $1,000보다 조금 싼 것을 보면은 왠지 싼 것 같은 첫 번째가 $1,000였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렇게 보러 갔는데 다른 자동차들을 몇 대를 보다가 그 뒤에 SUV를 봤는데 SUV가 오히려 그 전에 몇 대 봤던 것보다도 가격이 싸면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먼저 했었던 것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딱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점이 지금은 8%잖아요. 2022년도 막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막 뭐 엄청 그랬을 땐 너무너무 과거를 생각하고 너무 높아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지금은 세팅이 8%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7%보다도 더 낮은 6%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머 이 정도면은 뭐 한 7% 아래가 되면 아 이 정도면 뭐 합리적이지라고 심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과거에는 뭐 이자율이 이거보다 더 높았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택시장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하고 그 추세 그래프를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이 오클랜드에 있는 인앤아웃이 3월 24일에 문을 닫는답니다. 18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아무리 그 무슨 경비원이 있어도 손님과 직원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동차도 깨고 재산 피해, 절도, 무장강도까지 있답니다. 조치를 취해도 막지 못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인앤아웃이 본사가 얼바인이든가요? 싸고도 프레쉬한 버거, 신선한 버거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는가 봐요. 인앤아웃이 2024년도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에 속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럼 오클랜드가 문을 닫으면 인앤아웃은 워낙에 인기가 있잖아요. 한 곳이 문을 닫는다고 다 닫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금 같은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 무장한 가드가 있다. 참 그러니까 오클랜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클랜드가요, 지난해에 범죄가 17%가 늘어나서 마찬가지로 뭐 살인율 같은 아주 심각한 범죄는 미국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지만 이런 잘잘한 범죄, 뭐 샵리프팅 같은 것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오클랜드는 범죄가 17%가 늘어나서 도시 자체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인앤아웃에 들러서 버거를 먹고 가는데 보통 날은요 하루에 한 5번 절도가 됐건 무엇이 됐건 신고를 받고 아주 나쁜 날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서 세기조차 힘들 그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문을 닫지만 이제 다른 주에서도 막 인앤아웃 너무 맛있대. 한국에서도 오면 인앤아웃 사서 드시잖아요. 아이다호에서 지난달이었나요? 아이다호에서 최근에 인앤아웃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8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사람들이 문 열기 전에 8시간이나 기다려서 인앤아웃 버거를 사 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인앤아웃 가서 한 20분 기다린다고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심하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20분까지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선셋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인데 10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아이다호에서 8시간을 기다려서 햄버거를 사 먹는다. 그게 어떻게 안 맛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이시스가 5군데 문을 닫는다는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한 3.5% 직원 그럼 일자리를 잃어버리겠다. 이 인앤아웃과는 좀 다르죠. 2,000명 정도 된답니다. 3, 4분기에 이윤이 좋았는데도 지금 닫는다. 물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젊은이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 직접 걸어 들어가서 하는 그런 쇼핑도 많이 한다 하는데 어쨌든 메이시스는 그렇게 됐는데 투자그룹 아크하우스가 이 메이시스를 인수하기로 하고 12월 1일에 주당 21달러로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 12월 1일 주식값보다 32.7%를 조금 올려서 그래서 21센트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죠. 가끔 그 과정에서 이 경영진이 싫어했던 것 같죠.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금요일에 그 메이시스가 18달러 32센트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어쩌면 뭐 인수가 적대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뭐가 조절이 안 될 때는 백기사라고 하죠. 우리 한국은 흑기사라고 많이 하는데 그 화이트 나잇이라고 해서 이제 메이시스를 이 아크하우스에서는 너무 크고 많잖아요. 부동산 여기에만 돈을 많이 계산을 했는데 부동산 이상으로
생각해주는 다른 회사가 있나? 뭐 이런 걸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오늘 제가 가장 전해드리고 싶었던 인공지능 관련 뉴스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날마다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아도 여러분들께 큰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던가 아니면 대강의 지금 획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예멘의 후티 반군의 여러 가지 그 해상에서의 공격 같은 것을 미국과 영국이 점점 공격적으로 또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그 미 해군 특수부대 요원 2명이 전사했습니다. 바다에서 이란의 살상무기 그것을 이제 요격하다가 예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열흘 동안 수색을 했지만 결국은 전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후티 반군은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건 이제 중동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란 전부 위험해진다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고요. 중동은 유엔의 인도주의 기구가 1991년도 기록을 이제 쭉 매년 비교하는 시작을 한 이후에 이처럼 나빴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적십자 구급차 센터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그 칸 유니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곳으로 이제 도와주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공지능은 이제 몇 번 클릭으로 진짜 같은 가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틱톡에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그 탐 크루즈가 퍼플 그 로브 그 뭐죠? 샤워할 때 가운 같이 생긴 그걸 입고 강아지 장난감을 들고 있는 페리스 힐튼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진짜는 진짜예요. 그런데 가짜입니다. 510만 명 팔로워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온 뒤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 무언가가 이거 진짜일 거야 라고 철통처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10초 정도의 오디오만 있으면 목소리를 다 흉내내서 아니 언제 이렇게 무슨 뭐 탐 크루즈가 그 페리스 힐튼에게 노래를 불러줬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화로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고 탐 행스와 테일러 스위프트 온라인에서 이 두 사람이 이상한 상품을 홍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상품을 홍보를 할 리가 없는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오래된 문제죠. 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건 인쇄기를 발명했을 때 또 인터넷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있는데 그런데 기술이 점점 발달돼서 인공지능까지 가니까 이게 가짜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히 이제 더 이제 쉬워지는 그런 것으로서 물론 가짜가 완전히 진짜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이제는 그 거의 그 비슷하다 해서 가짜를 발견해내는 게 더욱 그 어려워져서 위조 탐지 그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이 가짜를 다 이걸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완벽한 모조품이 있는 거예요. 구찌에서도 구찌 가방, 모조 가방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 반이상형적인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본인의 집에서 지하실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떤 사람의 사진을 포르노로 만들고 막 협박을 하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그걸 돈을 주고 만다던가 연방수사국은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기꾼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렇지만 사회도 이 사기꾼에 적응할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적응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뭐지? 라는 것보다 이 내용이 하도 또 신기하면 누가 만들었지? 해서 그것을 만든 그 사람의 평판, 출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그렇게 되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 가짜는 그냥 재미로 보는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믿고 싶은 거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어집니다. 네, 지금 미 전국에서 거의 100명 정도가 겨울 폭풍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으로 이것저것 막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음성을 조작해서 투표를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항상 표현의 자유, 잘못된 정보, 이 싸움 사이에서 규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또한 미국이기도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